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이민 멘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아마 6월달에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본방 진행해 주시면 많은 실력과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TV 앞에 오셔가지고 듣기만 하시면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인사는 드렸고요. 오늘 시장을 조금 잠깐 봐드리고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마침 저희가 시작이 딱 4시 5분이기 때문에 딱 시장의 장 마감을 해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는요 1.74% 올라가면서 역시나 갭을 좀 메꾸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요. 윗꼬리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분봉으로 보자면 약간 5분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쭉 한번 끌어올렸다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듯한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월부터 멘토님 이제부터 2700, 2800 막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인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짓고 나서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움직임은 역시나 미국 다우존스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급격한 오전 뉴스긴 합니다만 어쨌든 포항 동해안 앞바다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석유, 뭐 매장 발견됐다, 뭐 시추를 시작한다, 이런 걸 만들면서 결국엔 한국가스공사라는 이 대형주가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정말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늘 강조를 드렸지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한번 튀어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단 한 번도 HBM을 납품한 적이 없습니다. HBM을 납품 계획 중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른 악재를 눌러준다라는 건 어느 정도 조금 만든 뉴스였지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나요? 보다 보면 하이닉스도 위쪽에서 살짝 버텨주다가 밑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라는 건 같이 사이클을 돌려가고요. 결국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줘야 지수도 현재 2700에서 2800을 볼 수 있는 거고 2800에서 2900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이닉스에서 HBM 반도체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HBM에 대해서 악재도 있고 노조 파업의 악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눌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6월 달부터 시장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단언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단언을 쉽사리 했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제 거의 바닥은 잡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코스피는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삼성전자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그때 코스닥은 전혀 올라감이 없이 붙임이 없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결국엔 코스닥 자체도 2차 전지의 비중이 크고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 그냥 눌러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제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정을 끝내고 조금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약간은 희망회로는 돌려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은 조금은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요, 계속해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여러분들 운동회에서 2인 삼각 경기 같은 거 아시죠? 코스닥과 코스피는요, 결국엔 한 몸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만 혼자 간다고 해서 코스피가 따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 주면서 코스닥도 900포인트, 정고점인 900포인트를 좀 뚫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상승률 상이라든지 거래대금 상위 정도 어느 정도가 좀 터졌나라고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악재가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악재라기보다는 어쨌든 고점에서는 무조건 악재 아닌 악재가 뛰쳐나오고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라는 장비가 한화에서 만들어내면서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다라는 건 한미반도체한테 좋지는 않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삼성전자와는 거래를 안 하고 하이닉스랑만 거래를 한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차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요 좀 눌러주는 좀 아쉬운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에 반해서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올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 쪽에서 이 TC 본더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올라갔고 밑에 보시면 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거는 오늘 유전 발견 때문에 좀 올라갔다. 요거는 좀 뉴스를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BT라든지 와이렉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거를 오늘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유전, 가스, 석유 발견 때문에 유전, 가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떨어지는 섹터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섹터가 뭐가 될까요? 원전, 태양광, 풍력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와 가스가 이제부터 나기 시작한다면, 뉴스대로라면요. 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의 태양광, 풍력, 원전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눌러주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혼조세가 심했던 장이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 준 거는 정말로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라고 오늘의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장마감 방송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핵심적이게 많이 전달해 드렸다고 하고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인베스테이너를 원래 지키고 계셨던 여벤져스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세련님 어떠한 좀 섹터를 좀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오늘의 핫 이슈는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주원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오늘도 핫한 이슈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들의 핫 이슈 오늘 어떤 것들이 좀 들어왔는지 제가 좀 미리 알고 들어오지 못해서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란버핏님의 이세란님의 핫 이슈 테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핫 이슈죠. 1조 3천억의 사랑. 아주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간 경영진의 노력에도 꿈쩍 않던 우리 SK 주가가 지난 30일 우리 세기의 이혼 소송 이슈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모멘텀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SK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우리 최 회장이 소유한 주식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는 결론이 났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국내 기관과 개인은 물론 국민연금 또한 15일 연속 매도했던 행보와 달리 30일 322억 순매수로 우리 지분을 확보하며 주가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로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1조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미션이 달려 있는데요. 이 미션을 해결하려면 SK 주식을 팔거나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SK 주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가 주주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가 급등의 이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분쟁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리 지분 매수세가 기대되고요. 최 회장은 SK 지분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의결권이 낮아질수록 우리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분 매각을 하기보다는 자사수 매입과 소각을 병행하고 우리 배당금을 확대하면서 우리 지분율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SK 주식 가치 상승과 현금 배당 확대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기대됨에 따라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우리 1.3조 지급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2심 선고를 받기까지도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인 만큼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SK 이 소식 하나만으로는 우리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세란 버핏님의 이세란님의 오늘 섹타를 좀 들어봤는데요. 세기의 이혼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이 금액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위자료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는 사실 살면서 1조 3천억 이런 말을 언제 들어보나 했는데 요즘 이 1조 3천억의 사랑이다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정말 거대하지만 그래서 더 핫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위자료 때문에 SK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왜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현금 배당금 확보나 아니면 이렇게 최 회장이나 우리 노 관장님의 지분을 이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어떻게 차지하고자 우리 주식을 좀 더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강하고 이런 점들에 힘입어 우리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세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주가라는 건요. 물론 이게 이제 세기의 이혼이라는 테마랑 엮여가지고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는 바로 이거예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경영 싸움을 할 거냐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왜 경영 싸움을 좋아할까라고 거기서 또 퀘스천 마크를 그려본다면요. 여태까지 주주 친화적이게 안 했는데 이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좀 줄어들면 다른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수익이 나는 거 아니야? 주주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좀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뭐 이게 꼭 SK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경영권 분쟁의 종목들은 무조건 거의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SK를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뭐 주봉으로 보기도 애매하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일단 원래 이 종목이 35만 원, 36만 원까지 육박했던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15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의 절반 넘게 마이너스 50%가 떨어졌고요. 물론 제가 이 방송 말고도 상담을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경영권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권 싸움이건 세기의 이혼이건 어쨌든 그런 재료 붙여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건 뭐냐? SK라는 지주회사에 대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착안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리를 이동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움직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까지 좀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기의 이혼 주제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주사인 볼트 이주원님의 오늘 핫 이슈 테마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핫 이슈 섹터는 석유입니다. 이 석유주들 오늘 고공행진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상승세에 있었죠. 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예전부터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석유주들에게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양이 최대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만 전해드리면 또 우리 인베스테이너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관련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 터치한 한국석유. 석유 관련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각광받을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 테마가 주목되고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와 대성에너지, 그리고 강관 제조 관련 종목들도 상승 테마로 포함됐는데요. 화성밸브와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동스틸, 하이스틸 등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 석유 관련주들 사실상 지금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지만 이렇게 기대감에 급등한 주들은 그만큼 위험 요소도 크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목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시고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제가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핫하고 시의성이 있는 테마를 잘 찝어 오시는 것 같네요. 한 분은 세기의 이온, 한 분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유전의 나라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저도 그 시간에는 제가 생방송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석유나 가스가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상 저희 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렇게 믿고. 그러면 이런 설을 아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이나 가스가 터지면 네. 앞으로 더 선진국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후진국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선진국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네. 국가에 너무 자원이 많이 나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력은 조금 하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로 뭐 가스가 나냐 유전이 나오냐 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단 우리나라 시장 정말 가볍구나라는 걸 오늘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차트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얘기하신 종목들 다 좋았거든요. 화성밸브라든지 가스공사, 그 다음에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같이 다 상한가를 올라갔습니다. 저는요 주식을 정말 오래 했지만요 한국가스공사라는 이런 공기업이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을 난생 처음 봤어요. 주원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도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여벤져스님들이 시청자님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가스에 대해서 가스 테마, 그 다음에 석유 테마 때문에 가스공사랑 석유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밸브가 올라가고 철관이 올라가고 다른 기타 잡주들도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거기서 한번 궁금증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 안 올라간 걸 찾는다라기보단 네. 이런 뉴스를 먼저 알고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철관이 왜 올라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철관이 저는 일단 그 원 재료가 나오면 그거를 또 송전하거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이동. 네, 이동 수단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이동을 할 때 밸브를 열었다 잠갔다 해야 되니까 밸브도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투자해야 되면 이 밸브를 깔 때 땅을 파야 되니까 포크레인 관련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오늘은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작은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시추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원전을 캐고 가스를 캔다라는 건 시추를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 시추를 시작해서 진짜 캘 수 있는 확률이 20%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가 낮은 치수인 것 같으세요? 높은 치수인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낮은 수치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시추를 시작할 땐 10% 확률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만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과 이 테마가 어떻게 올라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전 세계가 아니라 국내 전체의 단타꾼들과
이런 분들이 다 이 종목을 샀기 때문에 저는 뭐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따라붙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바로 이제 제 투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요 석유,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 석유 가스에 관련돼서 뭐 이런 공사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식 인베스트레이너 시간에서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핫이슈 테마는 여기서 일단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저희 잠시 쉬었다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요 테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리를 옮겨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리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항상 앉아서 방송하다가 오늘은 또 서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상당히 좀 서서 방송을 하니까 또 활기가 넘치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더 쉽고 그다음에 또 간단하고 요즘에 나온 시의성 있는 이 테마들을 어떻게 좀 더 머릿속에 습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전문가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이세라님께서 준비해 주신 SK 이 세기의 이혼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SK 주식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대한 주주 구성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최태원 회장의 주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쳐서 최태원 회장의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여쭤보면 신뢰가 되겠지만 최태원 회장의 이 지금 현재 SK 주식회사 지주회사의 지분이 현재 원화로 환전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기사에서 한 17% 네, 정도 17%. 보유했다 들었었는데 그럼 한 4조. 둘이 합쳐서 4조였나? 4조를 나누기 2를 하면 2조. 네, 2조라고 합니다. 2조라고 하고요. 아마 아까 기사를 준비하셔서 아시겠지만 2조고 위자료가 지금 얼마가 되죠? 1조 3,808억. 아, 정확하게 8억까지 맞춰주시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SK 이 최태원 회장이 2조가량의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조 3,808억이요. 네, 1조 저는 4천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조 3,808억을 네. 만약에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넘겨준다면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줄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최태원 회장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진 않았어요. 네, 대법원의 판단이 나진 않았지만 그 대법원에서 판단이 거의 바뀌지 않을 거라는 뉴스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17% 지분을 만약에 SK를 팔게 된다면 많이 지배력을 상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린 상태에서 팔고 그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자, 보시면 일단은 요거거든요.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경제신문에서는 방금 세란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이제 2조예요. 2조인데 위자료를 1조 몇천억, 한 3천억 정도로 때린다면 나머지 7천억이 남기 때문에 SK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SK 이 최태원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SK 실트론이라는 자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란 씨? 아직 비상장주라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세요? 아까 봤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 원래 그래요. 네? 반도체. 맞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과 굉장히 연계가 깊은 SK 실트론의 지분을
팔아서 마련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금은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오늘 아침에 회의를 들어가셨는데 제가 거기엔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SK 주식회사 지주를 팔지 않고 SK 실트론 비상장회사 실트론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 위자료 1조 3천억 원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거든요. 지금 17.73%고요. 여기 뭐 밑에 보시면 같은 뭐 가족이겠죠. 만약에 1조 3천억 정도 한다면 지분이 많이 날아가게 돼서 이 최기현이란 분이 1대 주주로 올라설 수가 있고 만약에 노소영 관장에게 요 지분을 다 넘긴다면 1대 주주는 아니겠지만 노소영 관장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SK 차트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팔아야 되는데 14만 원에 파는 게 좋을까요? 21만 원까지 올려놓고 파는 게 좋을까요? 21만 원이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서 차트 공부를 하나 시켜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세란 씨가 보시기에는 네. 제가 이걸 지워드릴게요. 세란 씨가 보시기에는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얼마까지 올라가리라고 보여주세요? 그래도 오늘은 한 1%에서 상승세를 멈췄기 때문에 네네. 저는 더 이상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네네. 한 19만 원? 19만 원. 오늘 잠깐 찍고 온 요 19만 원. 네. 아, 좋습니다. 의견 좋고요. 제가 근데 많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얼굴이죠. 그쵸. 자, 보시면 일단은요. 정말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어디냐?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짜리에서 한번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세란 씨한테 질문을 할게요. 네. 차트에서 보시면 일단은 이 윗꼬리가 벌써 3일이잖아요. 네. 윗꼬리 차트가 좋은 차트일까요? 나쁜 차트일까요? 나쁜 차트 같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님들은 모든 이 윗꼬리 차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윗꼬리 차트가 굉장히 또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시면 이 윗꼬리 차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보시면 이 윗꼬리가 만들어진 이 꼬리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고 또 꼬리 상태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꼬리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차트는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입니다. 네. 뭐 차트라는 거는 100% 정확한 건 없어요. 뭐 당장 내일부터 네가 말했는데 왜 떨어지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은 제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표현드리자면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고 윗꼬리가 나와 있잖아요. 다음날 이 윗꼬리 자리에서 양봉이 이렇게 색칠이 된다면 이 차트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가격 잘 찍어주셨어요. 아까 19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1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이 차트적으로는 봤을 때는 10,000원 가까이 20만 원 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SK 차트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지주사격인 SK를 잘 보자. 세기의 이혼 때문에 SK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두산 차트거든요. 말 그대로 똑같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네, 두산 차트도 그렇고요. CJ 차트입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요. 두산, 그 다음에 CJ인데요. 기술적인 차트보다는 재료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정말 눈에 부시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요. 지주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뭐가 나왔나요? 금감원에서 나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 PBR 하다 보니까 CJ 올리브영 장사 잘 되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원전 잘 되네 하면서 올라가는 거에 차관을 맺으셔야 된다는 거죠. SK는 세기의 이혼 때문에 올라갔지만 두산과 CJ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SK를 앞으로 세기의 이혼의 테마로만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첫 번째 테마를 좀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말 핫한 거 갖고 오셨네요.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 기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실질 탐사를 연말쯤에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 주사인 볼트인 이주원 님이 가져오신 건데 포항 영일만 앞바다, 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영일만 앞바다 가보셨어요? 아니요. 포항은 가봤는데 포항은 가보셨어요? 네, 영일망은 안 가봤어요. 포항 가면은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바다 말고 기업 중에 뭐가 보여요? 포스코. 네. 포스코. 포스코. 네. 포스코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포스코랑 지금 요 천연가스 유전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아,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있대요. 시장에서. 어. 네, 포스코가 유전을 캘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천연가스를 캘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도 그냥 포항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포스코가 올라갔습니다. 와.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어렵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네, 어렵죠. 이게 바로 국내 시장이 나쁘다라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님. 이만큼 이슈에 약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포항하면 포스코를 떠올리세요. 포.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추 계획 승인이 났어요. 시추 계획 우리나라 몇 %라고 했죠, 제가? 20%. 아, 집중력들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마 첫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시추 20%면 확률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편입니다. 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석유, 흥구석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차트 분석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윗꼬리 맞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눌러주는 차트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 윗꼬리 맞고 다시 내려와서 반등하는 지금 제가 알파벳 뭐 그렸어요? N자 파동. 근데 이 N자 파동이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서 터진 재료가 저도 예상할 수 없는 재료였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보세요.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고 해서 한국석유, 석유자 붙은 건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간 종목 뭐가 있어요? 가스. 그렇죠. 가스.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둘 다 가스 관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가스공사가 30% 상한가 간 거 본 적 있으세요, 주원님? 아니요, 처음 네, 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대성에너지 상한가는 아닙니다만 얘가 한 28% 정도 올라간 걸로 확인한 것 같은데 대성에너지도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자, 석유 원전과 가스를 봤습니다. 그 다음 연계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배관. 미리 보신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배관이 있는 이유 뭐라고 했죠? 아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스를 채취하고 그 가스가 이동하는 관. 이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 참여자들이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관 들어간 거, 철 들어간 거, 스틸 들어간 거 다 올라갔죠.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를 맞춰서 제가 말했죠. 올라갔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참 어렵고 이런 종목 그다음에 이런 테마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이동하는 이제 철관까지 나왔죠. 그럼 그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밸브. 정확하게 미리 알려드린 건 밸브입니다. 밸브의 역할이 뭐냐. 관이 이동을 하면서 가스를 잠가주고 석유를 열어주고 뭐 이런 밸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밸브자 들어간 거 오늘 다 올라갔어요. 밸브자 들어간 거 하이로코리아가 뭐 하는 데일까요? 하이로코리아. 주원님. 하이로코리아? 네, 하이로코리아. 이름만 들었을 때는 락 같은데. 맞아요. 정말요? 네, 잠근다. 세게 잠근다. 세게 잠근다. 하이로코리아인데 원래는 하이로코리아가 뭐 때문에 갔는지 아세요? 오늘 말고. 글쎄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모르실 수 있어요. 네. 하이로코리아가 원래는 조선 관련돼서 갔어요. 네, 조선 관련해서 LPG선 연결하는 그런 밸브, T자 밸브, 기역자 밸브, 니은자 밸브 이런 거 만드는 게 하이로코리아예요. 네, 그래서 화성 밸브, 하이로코리아, 장대양봉 얘는 상한가가 들어갔죠. 가벼운 종목일수록 상한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면 그 다음은 뭐가 갈까요? 못 봤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얘네들이 또 왜 올라갔을까요? 포항에 있어서? 포항에 있어서. 우리 수출하려고. 실력들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역시. 네, 오히려 자리를 지금 바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네, 자 보세요. 지금 석유에서 어디까지 왔나요? 석유를 채취를 해요. 석유를 채취를 하고 얘를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밸브가 필요해요. 밸브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가스나 석유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인터내셔널 상사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피드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테마는요, 자신이 없으면 붙지 않아야 되는 테마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이 역사를 그려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 정말 재밌는 테마, 세기의 이혼,
유전, 가스 정말 잘 갖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인터내셔널까지 갔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럼 여기 계신 두 분들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두 개 차트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차트는 뭘까요? 차트 공부는 하러 왔으니까. 자, 우리 주원님부터, 이 주제의 주인인 주원님부터, 자, 어떤 종목이 좀 더 나을까요? 딱 그냥 간만 보세요. 간만 볼까요? 네. 저는 LX 인터내셔널을 아, 할게요. 여기가 이제 주사인 볼트님이시고. 저는 네. 포스코. 아, 또 다른 거 하시겠죠? 저희 이거 미리 짜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세라님 네. 이렇게 나오시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밑에 물론 거래량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오마이갓. 왜일까요? 왜일까요? 별도의 그런 호재가 없을까요? 별도의 호재가 없어서 확실히 여러분들 그전에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얘는요 일단은 차트 자체가 쏟아지는 차트예요. 밑으로 쏟아졌다가 잠깐 자리 받았다가 다시 쏟아지는 차트였는데 오늘 재료가 좋아가지고 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사인 볼트 이주원 님이 골라주신 요 차트가 뭐냐면 어떻게 보냐, 얘는 여기서 저점 잡고 여기서 저점 잡고 요렇게 올라갔던 차트잖아요. 네. 그죠? 요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네, 느낌이 와야 돼요. 왔어요. 네. 얘는 쏟아지는 차트였고 얘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차트였어요. 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세. 추세. 추세는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상승 추세를 잡아야 될까요? 하락 추세를 잡아야 될까요? 상승 추세. 그렇죠. 추세라는 건요, 뭐 예를 들어 강남 스타일 싸이씨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인기 추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주식이라는 건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일단 실적 호재가 나왔을 거예요. 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적 호재가 나와서 이미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차트였는데 오늘 너무나 재료가 좋아서 같이 올라간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어떠세요? 네, 재밌어요. 가스 원전서부터 결국엔 판매하는 인터내셔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저는 기술적인 분석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리고 싶고 뭔가 뭐 양봉, 뭐 윗꼬리, 그다음에 뭐 추세, 이중바닥, 삼중바닥, 그다음에 뭐 헤드앤숄더 이런 것도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단 우리 여벤져스님들이 가져오신 테마에 대해서 그걸 종목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밥상에 놔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냐면 맛집 가면은 약간 이제 뭐 내가 자리에 앉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해주잖아요. 좀 비싼 네. 집 가면. 비싼 한정식 가고 뭐 이러면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네. 다 먹은 것 같은데 왜 뭐 말 안 하지? 하기 전에 뭐 드릴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15첩 반상으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이민 멘토가 될 테니까요. 자, 오늘의 이민 멘토의 핵심 주식 강의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진행에 좀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당장 내일 모레 제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나오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이민 멘토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한 줄 평을 각자 우리 여벤져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어땠나요? 우리 이슬아님.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 SK보다 우리 주원 씨가 준비했던 우리 석유에 좀 더 관심이 갔었는데요. 석유주뿐만 아니라 우리 관부터 우리 밸브, 그리고 인터내셔널까지 여기 역시 주가는 정말 이렇게 흐름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석유라고 석유만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걸 또 한 번 배우게 된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세계 이론을 준비하셨는데 거의 뭐 지금 주사인 볼트님의 주제를 거의 한 줄평으로 해줬다라는 건 제가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비중을 더 실었다라는 게 조금 앞으로는 조금 더 앞쪽으로 비중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줄평 주사인 볼트 이주원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또 핫한 이슈를 잘 뽑아온 것 같아서 뿌듯한데요. 저는 제 주제가 이미 세라님께서 너무 보장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멘토님께 배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따뜻한 미소에 차가운 생각? 이제 손절을 할 때 확실히 손절을 하고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를 잘 생각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 잘 들어봤고요. 아마 오늘의 테마를 정말로 우리 두 분께서 시장에 관심이 있고 시청자님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거를 정말 잘 잡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풀어드리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요 언제나 뜨겁게 올라갈 때 항상 냉철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일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상한가 간 거다,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아, 따라잡았어 해서 여기서 10% 20%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테마적으로 뭐 정말 잘 분석해가지고 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운빨로 조금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난 수익금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고 다시 시장에 내뱉어 줘야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를 항상 시청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민멘토랑 여벤져스님들한테 석유 SK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K 같은 경우는 좋은 윗골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내일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한가가 한번 풀렸구나. 요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상한가가 한번 풀렸구나. 근데 다시 상한가를 유지하는구나. 요런 것도 좀 힌트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신 거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보다도 관, 밸브, 인터내셔널. 근데 제가 또 뭐 말했죠? 관을 깔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중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고 결국에는 관을 깔면은 가스 원전이라든지 뭐 석유를 캐내는 그런 원전 기술, 플랜트 뭐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어가시면 되니까요. 너무나 핫한 이슈를 저는 따라가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핫한 테마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시장의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너무나 뜨거운데 이렇게 막 몰려가는 듯한 투자는 웬만해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저의 오늘 좀 마지막 멘트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오늘 그래도 제가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좀 좋게 좀 끝나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은 뿌듯하긴 한데요.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이 될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저희 팍스 인베스트먼트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한 시간에 항상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여러분들 항상 본방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첫 방송인데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